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퀄컴에서 사업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하명우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일하는 영역은 EMBMS, LTE 다이렉트, 그 다음에 M2M, 스마트 그리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선 세션들을 보니까 5G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5G는 잘 몰라가지고 저는 LTE 다이렉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딱딱한 프레젠테이션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2개를 준비해왔으니까요. 일단 하나를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죠? 네, 2분 8초짜리 동영상인데요. 이거는 유튜브에 보시면 다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2분 8초 동안에 LTE 다이렉트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Creating a Digital Sixth Sense with LTE Direct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요즘 디지털 식스 센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감이라고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개가 있고 다 보시면은 4개는 얼굴에 다 붙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손에 있는 건데 그 다음 6번째 센스는 저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가지고 디지털 식스 센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디지털 식스 센스인 LTE 다이렉트는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건데요. Always on device to device discovery입니다. 그러니까 LTE 다이렉트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D2D,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요. 저희는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센싱이기 때문에 이제 지각해내는 것까지만 저희가 LTE 다이렉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LTE망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저희가 한 2011년도에 플래시링크라고 하는 기술을 들고 한번 나왔었어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기술인데 그거는 디스커버리 앤 커뮤니케이션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동통신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그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2011년도에 트라이얼만 한번 하고
그냥 잠시 이제 조용히 들어갔다가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게 그렇다면 표준으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3GPP 표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캐리어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3GPP 릴리즈 12에 표준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표준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13에도 뭐 새로운 인핸스된 기술들이 들어가겠죠.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always on device to device discovery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잘 설명한 거고요. 솔직히 앞으로 계속 이 얘기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도 이미 그런 proximity discovery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GPS 기반의 어떤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근거리에 있는 뭐 관심사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챌린지나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뭐 말은 50m라고 하는데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m도 어려울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상점 바로 앞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안에 있을 때는 블루투스 비컨이 굉장히 좋은 기술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멀게 봤을 때 인근, 그러니까 반경 500m 내에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왜냐면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또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블루투스나 이런 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몇 개 발견할 수 있는 개수가 뭐 수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LTE 다이렉트 기술은 수천 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커진 그런 디스커버리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좋은 것은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로프라이어터리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벤더나 이런 그 사이에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설치하면 그 기술만 쓰실 수가 있지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 플랫폼을 가지고 온 거죠. LTE 다이렉트는 표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는 표준이 제정되고 한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내에는 출시되는 모든 새로운 칩에다가 기능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 2016년 이후에 나오는 그 칩셋에는 LTE 다이렉트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LTE 다이렉트는 이제 조만간 우리 옆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네. 그럼 LTE 다이렉트가 한 게 뭐냐? 이 장표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6개까지 써가지고 이거 설명하기 힘들게 만들었나 했더니 식스센스니까 6개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디스커버와 센스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TE 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거는 디스커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단말은 뭘 할 거냐면 필터를 할 거예요. 2816개를 총 발견할 수가 있는데 2816개가 저의 모든 관심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2816개를 다 봐야 되냐? 아니죠. 제가 관심 있는 걸 미리 설정해 놓게 되면 나머지는 다 버리고 관심 있는 것만 필터해서 딱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이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아니라 거의 이 파일하고 링크 이쪽 레이어 1, 2에 로우 레벨에 이미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좋은 점은 다른 이제 그런 디스커버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앱 내에서만 호환이 되는 거죠. 가령 뭐 친구 찾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제가 무슨 페이스북에서 친구 찾기를 한다고 하면 제 친구 페이스북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 OS하고도 앱하고도 상관없이 바로 로우 레이어에서 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어떤 뭐 앱이나 어떤 특정 앱에 제한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LTE 다이렉트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소셜 네트워킹, 가장 좋은 게 친구 찾기 뭐 이런 거 같아요. 아니면 뭐 데이트 상대를 찾기 뭐 이런 것들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이제 타겟 광고입니다. 그 인근 500m까지 저희 이 신호가 갈 수 있기 때문에 500m 내에 풋 트래픽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하게 되면 가령 뭐 점심시간에 한 11시 반쯤에 가게에서 할인 정보를 쿠폰이나 이런 걸 보내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싸게 점심을 먹으러 많이 오겠죠. 그런 이제 타겟 광고에 굉장히 적합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그 디스커버리 기술들이 그 챌린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챌린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가령
로케이션 기반, 그 GPS 기반의 로케이션 서비스인 경우에는 제 위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뭐 오차가 한 5m인지 10m인지 있겠지만 하여튼 위치 기반 서비스는 제 위치가 파악됩니다. 근데 제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 그 로케이션 서비스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해요. 근데 LTE 다이렉트는 어떠냐? LTE 다이렉트는 뭐냐면 500m 반경 내에 있다는 것만 알지 어느 방향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LTE를 이용해서 뭐 GPS를 보든지 아니면 연락을 해서 어디인지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m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되는 거죠. 예. 물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개인정보 보호에 강한 기술이고요. 또 배터리 라이프가 그 모바일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그 내비게이션 앱이나 이런 걸 켜놓고 한두 시간 운전하게 되면 그 배터리가 거의 다 연전돼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GPS 기반의 그런 기술은 일단 GPS도 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뭐 핑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배터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동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가 그 동기가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특정 정해진 듀티 사이클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령 10초의 듀티 사이클을 준다면 10초 동안은 그냥 자고 있다가 10초가 딱 되는 순간에 모두 동시에 깨어나서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자기 관심사를 브로드캐스트하고 그다음에 한번 하고 나서는 이제 리스닝을 하게 되죠. 네, 보통 지금은 64ms 정도, 그러니까 64개의 서브 프레임 정도를 쓰는 걸 지금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주파수 저희가 쓰는 비율이 한 0.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LTE 다이렉트를 위해서 특별히 뭐 주파수를 데디케이트 하기보다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LTE가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FDD 시스템인데요. 업링크하고 다운링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다운링크는 굉장히 많이 써요. 거의 100%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링크는 거의 놀아요. 그래서 업링크의 일부 자원만 할당해 주세요. 어차피 노는 거니까. 근데 그 업링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듀티 사이클 10초로 하고 그 다음에 서브프레임 개수를 64개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 그 업링크 자원 활용하는 비율이 0.64%만 활용하게 됩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전혀 임팩트가 없습니다. 뭐 쫑이 나면 어떡하냐? 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줄링을 기지국에서 합니다. 언제 어떤 그 서브프레임 리소스 블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라고 그 스케줄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떤 충돌이나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도 동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커버 해야 될 그 디바이스 개수가 많아지면 그 디스커버 윈도우가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규모라는 것은 뭐 어차피 GPS 기반이야 그건 뭐 개수에 제한이 없겠지만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50m에 한 수백 개 정도라고 보거든요. 최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0m에 최대 2,816개의 단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호환되게 하려면 동일한 회사의 블루투스 뭐 비컨 제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표준 기반이기 때문에 그 표준을 준용하는 디바이스들은 다 호환이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존의 그 서비스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예. 로케이션 기반의 서비스 앱을 보시면은 뭐 레인지가 무궁무진하죠. 이건 뭐 그 여기 앉아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찾을 수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데 그리고 뭐 인스톨 베이스 거의 기본적으로 모든 단말이 다 GPS가 들어가 있고요. 앱만 깔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장점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뭐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먹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 역시 그 프로프라이터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환성이 없다는 거. 그게 단점이고 BTLE는 나름 프라이버시는 센시티브 하답니다. 근데 이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가까이 가야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정확한 위치는 모르니까 프라이버시 센시티브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적게 쓰죠. 아무래도 BT
LE가 low 에너지니까 적게 쓸 거고, 그런 그 내부 인도도 지원이 된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그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수십 미터라고 하는데 50m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30m 정도. 그 다음에 이게 그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개수가 수백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좀 부족하고, 역시 프로프라이터리 플랫폼이라는 그 부분이 문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LTE 다이렉트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LTE 다이렉트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경 500m입니다. 500m에 수천 대라고 해놨는데 정확하게는 2816개고요. 그 2816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장표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구별하지 않고 어떤 이동통신 사업자나 구애받지 않고 서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커먼한 디스커버리 기술이고요. 항상 켜서 항상 이제 이 뭐냐면 보통 이제 GPS나 이런 기술은 자기가 필요할 때그 유저 이니시에이티드 애플리케이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항상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감각이 되는 거죠. 예, 항상 켜져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LTE 표준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BTL이 LTE 다이렉트 비교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레인지가 일단 10배가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깨알같이 그 어썸션이 적혀 있어요. 어썸션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리저너블하고요. 일부러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퍼블릭 덱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퀄컴 LTE 다이렉트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기술의 요소를 잘 설명해놓은 비디오 클립들이 1분짜리 클립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션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는 그 찾는데 디스커버 하는데 시간이 4초 정도 걸렸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75ms. 여기서 왜 75ms가 됐냐면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는 75개의 서브프레임을 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 64개 정도 많이 레코멘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그 LTE 다이렉트 기술의 특징은 개인정보 보호에 아주 좋고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끌 수 있겠지만 자동으로 디스커버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표준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서로 상호 연동이 되는 그런 디스커버리 솔루션이 되겠죠. 가령 뭐 앱이나 뭐 리테일, 소셜, 트래블 뭐 이런 앱들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LTE가 거의 모든 통신 기술의 대세인데요. 그 LTE에서 LTE의 일부 부가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슬쩍 묻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FDD하고 TDD를 동시에 다 지원하기 때문에 뭐 FDD 사업자는 FDD에 있는 업링크 주파수 장을 일부 할당해 주시면 되고 TDD인 경우에는 이제 업링크 타임 슬롯 있잖아요. 타임 슬롯 쪽의 일부를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막 보면은 LTE 다이렉트가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그 GPS 기반의 기술, LTE 다이렉트, 블루투스 이것들이 서로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가 다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뭐 로케이션 이런 부분, 굉장히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BTLE 같은 비콘이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술 가지고는 조금 더 먼 거리에 500m 사람이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 LTE 다이렉트 기술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멀리 가는 거, 뭐 GPS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세 가지 기술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진정한 그 디스커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작을 어떻게 하냐 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디지털 사이니지가 바뀝니다. 보십시오. 자, LTE 다이렉트를 키고요. 그럼 밑에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요. 핀터레스트라는 걸 켰는데 지금 이제 남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맥주 광고로 바뀌었어요. 애들이 나옵니다. 애들이 나오면 아이스크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핀터레스트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그 클러치 백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더니 여기서 알고 어디에서 뭐 이거를 뭐 판다더라 이런 정보가 자동으로 날라오죠. 네. 가방도 사고 이제 배고파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푸드 트럭이 또 LTE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가서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유스 케이스의 예를 한번 저희들이 들어본 거고요. 아까 그 디지털 사이니지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 뭐였냐면 이제 LTE 다이렉트를 하면 자기들의 익스프레션을 계속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어떤 데모그래픽, 그러니까 뭐 성별, 연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주변에 있는 에그리게이트 데모그래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데모그래픽들을 좀 조합해봤더니 이 나이 또래 어떤 사람이 제일 많더라. 그럼 그 에그리게이트 그 데모그래픽에 따라서 광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TE 다이렉트에 뭐 어떻게 쓰고 있냐?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하고 가게에다가 이렇게 무선이 나가는 것처럼 표시해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LTE 다이렉트를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랬을 때 자기가 관심사라고 아까는 보면 애플리케이션 핀터레스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썼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래서 LTE 다이렉트를 턴온하고 와이파이 키듯이 턴온하고 그 밑에 이제 LTE 다이렉트와 관련된 앱들이 뭐 10개, 20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키든지 아니면 뭐 한 개만 키게 되면 거기에 제가 관심사로 등록해 놓은 게 있을 거라고요. 사진이 됐거나 뭐 가방이 됐고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LTE 다이렉트를 켰을 때부터 10초에 한 번씩 저는 계속 가방이라고 광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어떤 뭐 가방이라고 광고를 하게 되고 주변에서 만약에 그 가방 뭐 할인을 한다. 그럼 제가 가방이라는 걸로 필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가방에 관련된 익스프레션들은 제가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자기 걸 하고 나면 이제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 브로드캐스트 하냐? 저희는 이 LTE 다이렉트 서비스를 위해서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저희가 분명히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뭔가를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를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128비트라고 저희가 일단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그게 뭐 아직 표준이 128인지 256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28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128비트를 익스프레션이라고 정의를 했고 128비트의 그 0101들이 그것들이 하나의 익스프레션으로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TE 다이렉트를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컴포넌트가 필요하죠. 그거를 저희는 ENS라고 합니다. Expression Name Server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유사하냐면 IP하고 도메인 네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192.168.1. 얼마 이렇게 하면 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DNS에 가서 확인해 보면 걔가 뭐 www.qualcomm.com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거의 의미 없는 0101의 128바이트 비트열이 의미 있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저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 그거를 아마 DNS와 같이 누군가가 호스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IP가 마찬가지로 퍼블릭과 프라이빗 익스프레션들이 있고요. 퍼블릭 익스프레션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은 뭐 특정하게 뭐 비밀이 필요한, 아니면 나의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브로드캐스트할 때는 키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들의 예가 이런 것들입니다. 뭐 I like shopping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익스프레션의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뭐 라이브 뮤직, 디셉션은 뭐 이런 것들, 뭐 10% 할인해 줄게, 짧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만약에 더 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ENS에 또 다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에 만약 메타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싶으면 네트워크로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거죠. 그럴 때는 LTE 다이렉트가 아니라 LTE-망을 이용해서 보고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령 보시면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익스프레션들이 왔는데 얘한테 관련이 있는 relevant 익스프레션은 딱 두 개예요. 뭐냐면은 친구 찾기, 제이미가 부분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무디 10% 할인해 줄게. 왜냐면 제 관심사가 이 두 개였나 보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의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디스커버리 이후에, 그 128비트의 익스프레션을 디스커버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뭐 만나거나 아니면 URL을 클릭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반 LTE-망이나 아니면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LTE 다이렉트 트라이얼 시 우리가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은 듀티 사이클을 10초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4개의 서브프레임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정말 1%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임팩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플리트 캐패시티에. 네. 그리고 이제 2816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개의 서브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각 서브프레임당 44개의 익스프레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블락이 88개인데 2개의 리소스 블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44 곱하기 64를 하게 되면 281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숫자의 단말을 발견하고 싶다, 그렇다면 서브프레임의 개수를 늘리기만 합니다. 그럼 뭐 3,000개, 4,000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앱이나 어떤 이런 특정 앱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가령 뭐 제 관심사가 골프다고 하게 되면 이 골프에 관련된 것들이 가령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친구 찾기에는 이제 누가 골프를 좋아한다더라, 그리고 또 어떤 뭐 구매에 관련된 그런 앱인 경우에는 뭐 골프 뭘 할인하면 되더라, 이런 하나의 관심사를 정해놨을 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언제쯤 쓸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에코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고요. 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소셜 네트워킹하고 모바일 애드버타이징 이쪽으로 굉장히 큰 응용처라고 보고 있고, 그 소셜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매출이 한 2조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응용 분야라고 하네요. 그리고 모바일 광고는 역시 뭐 거의 6조에 가까운 그런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다. 그 이외에도 뭐 여행이나 뭐 게임이나 뭐 다양한 데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퀄컴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모두가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기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동통신 사업자가 LTE 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뭐 직접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을 제공하면 그럼 그 플랫폼 위에, 서비스 플랫폼 위에 OEM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재미있는 이제 서비스를 실어서 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반대 그룹으로 돈을 받겠죠. 돈을 받게 되고, 그럼 돈을 받으면 돈을 받아서 또 이 ASP나 OEM들은 이동통신사한테 돈을 주겠죠.
이런 구조가 아주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동통신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래서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일단 뭐 그 가입자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정액제로. 자, LTE 다이렉트 서비스 쓰려면은 월 3,000원씩 내세요. 너무 많은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왜 이게 가능하냐면 기지국에서 유저 어텐티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나 뭐 LTE 다이렉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켜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저 어텐티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혹시 유료 서비스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물론 이제 안 하면 더 좋겠지만 두 번째는 API XSP라는 것들을 어떤 ASP 프로바이더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광고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내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접 뭐 광고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요.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도 되는 거고요. 네.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드버타이징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하고 굉장히 약간 계속 뭔가를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브로드캐스트 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 마이닝도 해서 뭐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TE 다이렉트를 하게 되면 그런 사업자들이나 OEM들의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먼저 쓰게 되면 차별화가 되겠죠. 다른 이제 후발 유저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럼 만약에 LG 플러스가 하고 KT가 하고 SKT가 하게 되면 각각의 지금 LTE를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다 틀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SKT는 50%만 발견할 수가 있고 KT는 30%, LG는 20%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의미가 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그 모바일 유저들이 다 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하나는 커먼 주파수를 갖는 거가 되고요. 공통 주파수. 가령 저희가 요즘 뭐 재난망 때문에 700메가 업링크 다운링크 막 이렇게 할당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뭐 이 상용망도 업링크가 남아도는데 재난망은 얼마나 놀겠습니까? 그래서 재난망의 일부 0.64%를 쓰게 해주시면 3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같이 커먼하게 디스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정부만 손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익이 있는 게 재난망 단말이 총 20만 개보다 어떤 OEM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망 단말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머셜한 어떤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00메가대의 업링크 1% 미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먼 디스커버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단말이 확보가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2,300개인데 2,300개를 개발해주세요. 아무도 안 개발해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다. 그럼 커먼 스펙트럼을 뭐 정부가 안 해주겠다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일단 각자의 주파수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뭐 LG 플러스의 뭐 주력인 뭐 2.1이나 이런데 뭐 800이나 여기서 하는데 이제 그 주파수 대역에서는 브로드캐스트와 리슨을 같이 하고요. 그 주파수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캐리어의 주파수에서는 리슨만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좀 귀찮긴 하겠죠. 그리고 타이밍이 같으면 안 되겠죠. 스케줄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3사의 모든 익스프레션들을 리슨하고 제 익스프레션은 뭐 제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로 브로드캐스트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제 거를 리슨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안보다는 별로 안 좋은 방식이지만 그래도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것은 뭐 SNS도 다 3사가 다 되고 볼지도 언젠가는 될 거고 지금 되나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GPP 리리즈 12에서 표준이 지금 완성될 예정이고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ASM.1은 3월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올해 2월 MWC에서 저희가 데모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라이얼이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텔레콤,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KT랑 저희가 트라이얼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WIS라고 부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KT가 LTE 다이렉트 원래 저희는 커머셜 디스커버리용으로 굉장히 홍보가 다니는데 이 커머셜 디스커버리 기술을 이용해서
재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이 저희 그 SDK를 다운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SDK를 다운받으시려면 ltdirect.qualcomm.com에 들어가시면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하시고 SDK 리퀘스트 하시면 SDK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SDK는 안드로이드용으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 안드로이드 제품이면 거기다 올리셔가지고 재밌는 앱을 개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저희 데모했던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LTE 다이렉트에 대한 소개였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LTE 다이렉트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뭐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LTE 브로드캐스트, eMBMS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LTE 어드밴스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거 세 가지 그대로 나온 거고요. 네. 여기 가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답니다. 감사합니다.